자, 이번 2페이지 프린트물 보시고 책에서는 아까 필요한 데가 230페이지 피시면 돼. 등기 신청이 당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거기 보면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온 부분 있죠? 당사 능력.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정리해 줍니다. 등기 신청이 당사자 능력이다. 여기 당사자 능력. 내년 신청 적격, 당사 적격이라고 합니다. 적격. 이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자, 요즘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강아지 기르는 사람도 많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 강아지한테 집 좀 하나 사주고 싶어요. 개집 말고 진짜 집. 강아지 이름을 줘줬어. 뭐 이름 자기가 뭐 부를 수가 있죠. 복실이 뭐 이렇게 김복실 이렇게 이름 줬어. 그러면 강아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을 사줄라. 개집이 아니라 진짜 집, 하우스,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집을 사서 등기하려고 봤더니 이 강아지 앞으로 등기 신청해 봤더니 등기관이 김복실 앞으로 등기해 주더라 하면 이 김복실 강아지는 당사 능력이 있는 거야. 알았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등기 명의인이라는 말은 뭐다? 명의자. 등기라는 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죠? 부동산. 명의자라는 건 뭐야? 이건 귀속주체예요. 귀속주체.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권리 귀속 주체는 민법에서 이게 뭐라고 그래? 민법에서 귀속 주체를 뭐라고 그래? 권리 능력자. 권리 능력이라고. 권리 능력. 민법에 하면 권리 능력 배웠어 안 배웠어요? 얘기 들었어 안 배웠어? 배웠죠? 권리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권리 능력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에? 권리 능력자 누구다? 에? 인이지 인. 인에 뭐가 있어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민법에 의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근데 민법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즉 법인이 아니다. 여기 비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있다. 그래서 여기 권리 능력은 여기 인에만 인정되고 이건 법인이 인이 아니자, 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민법상은 이 두 가지만 인정돼. 근데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자 등기법에 오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당사자 능력, 당사적 이게 돼버려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버려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역시 민법과 같이 민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즉 권리 능력이 있으면 등기법은 명의자 될 수 있어요. 자연인은 어떠냐? 다 됩니다. 자연 무조건. 자연인 능력 유무. 그 다음에 내 외국인 묻지 않고 무조건 당사자 능력 적격 인정돼서 자기 명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도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자연인인가 판단하냐? 자연이냐? 자연인이 누구야? 자연인. 예? 사람. 이 자연인은 언제 민법에 의하면 권리능력 존속시기 3조에 뭐라고 나왔어? 3조에 민법 3조에 권리능력을 언제 하는다? 권리능력 언제? 생존한 동안. 생존한 동안이 언제 생존이라고 그러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이게 생존한 동안이에요.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 사망하고 나면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끝난 거예요. 이거 죽음. 그럼 여기 출생 전에는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출생 전에가 뭐예요? 요게 요 출생 전에 뭐라고 한다? 태아가 나중에 문제돼요.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자연인이냐 아니냐.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갔더니 식물인간인데 의식이 없어요. 당사적격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자연인인가 물어봤지? 식물인가도 자연인이 아니야? 자연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야? 권리 능력이 여기 있으니까 당사 능력이 있는 거야.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법인도 마찬가지. 자연 말고 법인도 종류를 묻지 않는다. 법인도 어떻게? 종류 불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묻지 않습니다. 사법인, 공법인 묻지 않아요. 법인이기만 하면 무조건 뭐다? 적격이 있어. 자기 명의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공법인 중에 주의할 게 여기서 공법인. 요 공법인 중에서 국가라든가, 국가도 공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법인 적격 인정되는 것이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나 시, 군, 자치구, 요 자치구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공법인 자격이 있어. 근데 요 밑에 있는 조직이 뭐야? 하부 조직이.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 읍면동리는 무슨 자격이 없다? 공법인 자격은 없어. 이거는 읍 앞으로 등기할 수 없어요. 면 앞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동이나 리도 원칙적으로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지만 다만 동이나 이 예외적으로 요거 권리능력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법인 사단 재단은 민법상은 이건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이게 또 규정된다. 이게 이주 들어와. 이게 차이죠. 즉 비법인, 이 용어가 여러 가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이게 민법상은 권력이 없지만 부동산 등기법에는 규정이 있어요.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이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해버립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등기한다는 것은 종중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는 거예요. 직접 명의자, 즉 등기 권자,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등기법과 차이. 요 민법과 이 차이 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종중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거예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인 사단 재단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가 종중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나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각종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권리 능력 사단이에요.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부동산 등기할 때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잠깐 보는데 당사 능력 관련해서 232페이지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줄여서 비법인 사단 재단, 권리 능력이 없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런 얘기. 보면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등기법 제26조 1항에 가면 뭐라고 언급됐냐면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밑줄 쳐요. 누구를? 그 사단이나 재단을 뭐로 본다? 등기 권자 의무자로 한다는 거야. 즉 종중 자체가 권리자 의무자 된다. 명의자 된다는 겁니다. 다만 신청은 누가 하느냐?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종중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소유 형태와 연결되어 보세요. 소유 형태가 뭐가 있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냐면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어요. 공동 소유. 공동 소유에는 뭐가 있다고 배웠죠? 공유 관계가 있고 합유 관계가 있고 총유 관계가 있다. 그럼 등기할 때는 공유 등기가 있느냐? 당연히 동유 등기 됩니다. 합유 등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민법상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인데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조합 앞으로 등기할 수 없지만 조합원 앞으로 합의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총유 등기가 있느냐? 총유 등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비법인 사단이 자기 이름을 직접 등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까? 이거 민법 공부하면 나중에 다 배우는 내용들이야. 등기 관련해서 요거 세 가지, 특히 요 비법인 사단 이게 문제돼요. 그래서 아까 동이나 리는 행정상 즉 공법인 자격은 없지만 마을 주민이나 동 주민들이 권리 능력 사단의 형태로 행정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적격이 없는 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중에 자연인이 아니 여기가 자연인이야. 여기가 자연인. 그럼 여기는 뭐냐? 자연택이 바로 전 단계. 태아. 태아는 아직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데 얘를 무시해버리면 장차 얘가 얼마나 서운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태아 상태에서 내가 하루만 먼저 태어나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루 전에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 걔는 하루만 먼저 나왔으면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
하루 늦게 나와 상속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요 태아를 각국에서는 요 보호를 많이 해줘. 이게 이제 민법에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이 막 넘어가서 잘 모를 겁니다. 배경이 많이 깔려 있어요. 태아를 자연인은 아니지만 권리 능력자는 아니지만 민법에서는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어요. 일반적 보호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자연인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개별적 보호주의라는 것은 개개의 사건별로 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이걸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길 채택하고 있어요. 개별적 보호주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법 천조, 예를 들어서 이게 천조 한 3항쯤에 가보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 출생을 본다라고 따로 규정했어. 그래서 이런 상속이라든가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사인증여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어. 태아도 개별적으로. 그래서 요 출생으로 본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것과 관련된 학설이 두 개 나와요. 요 학설이 정지조건설, 일명 인격소급설,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 해제조건설은 제한인격설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지조건설을 판례가 취하고 있고 소수설이 여기를 택하고 있어요. 다수 학설 중에 이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아까 그거였더니.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바빠가지고 문제돼 이게 연락이 수업 중에 통화하다 와주셔서 죄송합니다. 이거 달고 왔네 보니까. 여기서 정지조건설이라는 것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A 남과 B녀 사이에 여기 C란 태아가 있다. 태아. 만약 5개월쯤 됐어. 임신 5개월쯤. 아직 출생 안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태아로 있는 이걸 이제 확대하면 여기 태아로 있는 시기를 확대해 보세요. 자, 여기 태아로 있는 동안 요쯤 돼서 사고가 생겼어. 무슨 사고가 생겼냐면 C라는 사람이 요 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A남이 사망했어. 사망했으면 얘가 그럼 상속을 받을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예요?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겠지. 그럼 상속순위 1순위가 직계 비속이야. 배우자는 1순위와 같은 순위로 가. 다만 0.5로 가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순위 직계 비속이 있다면 얘가 상속을 먼저 받고 비율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거 상속이 안 된다면 당연히 배우자가 아니면 2순위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야 돼. 부모로. 그럼 배우자는 거기에 2순위와 동순위가 돼. 다시 또. 그러니까 만약 이 배우자 혼자 다 받으려면 얘가 상속권 있으면 혼자 다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아니면 부모하고 나눠 가져야 돼. 남편 들어가고 시부모하고 나눠 갖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인정된다면 1순위가 여기면 부모는 상속권 자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출생으로 본다고 했으면 얘가 상속을 잠깐 이 태아니까 아직 여기 출생전 요 출생도 민법상 학설이 4개 있어요. 진통설, 일본우출설, 전부누출설, 그 다음에 독립호흡설. 언제부터 자연이냐? 민법은 전부누출설. 모체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 형법은 진통설. 진통만 시작되면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낙태했다면 영아 살해죄로 가야지. 살인죄 종목에 들어가요. 이런 게 차이가 있어 각 법률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생 시부터라는 말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망도 무슨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으로 멈췄느냐, 아니면 뇌사냐, 이건 이제 장기식 때문에 뇌사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태아 상태에서 상속 이미 출생으로 본다고 했으면 얘가 그럼 잠깐 나와서 상속을 받고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이게 또 무슨 말이냐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학설이 나온 거야. 정지조건설은 뭐냐? 정지조건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태아로 있는 동안이 있다면 요 태아로 있는 동안 정지조건설은 요때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요때야. 요때는 권리 행사할 수 없어. 일단은 지켜보다가 얘가 여기 살아서 출생하면 여기서 살아서 출생을 하면 문제의 시기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은 지금 행사하되 얘가 죽어서 나오면 사산돼 버리면 문제의 시기로 소급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해제조건설.
알았어요? 그러면 정지 조건서에 따르면 이 태하로 있는 상태에서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 조건서에 따르면 태하로 있는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산되면 소멸되니까 얘가 살아 출생하면 계속 유지되는 거고, 여기도 살아 출생하면 소급하니까 다 똑같이 인정되는 거 마찬가지. 다만 태하로 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예요. 판례는 태하로 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누가 행사하느냐? 법정 대리는 그 임신한 모가 당연한 법정 대리인데 얘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학설이래요. 학설. 다우설이니까 요거. 근데 판례는 태아가 무슨 자연인도 아닌데 법정 대리 인정해 주냐? 규정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면 자연이 출생해야 법정 대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여길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태아로 있는 동안은, 만약 태아로 있는 동안 태아 상태에서는 얘한테 만약 이런 사고가 아니라도 뭐 할 수 있느냐? 부동산을 하나, 빌딩을 하나 사주고 싶어. 얘는 출생 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애야. 그래서 빌딩 100억짜리 사주고 싶어. 그럼 이름 미리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름 지을 수 있지. 이름이야 뭐 태아 미리 짓는 거 뭐가 문제돼요. 그죠? 그래서 뭐 동방삭 오래 살아라. 동방삭 이름 졌어. 삼천갑자 동방삭 이름을 쳤어. 동방삭이 앞으로 이 건물 등기해 주시니까 100억짜리? 부모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지. 시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등기 누구한테? 동방삭이한테 할 겁니다 라고 신청해 봤어. 등기해 줄까 안 해줄까 이런 얘기지. 이게 뭐야? 태아는 당사자 능력, 적격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판례가 뭐라고? 정지 조건서를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만 정지 조건서를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규율된 건 판례입니다. 그래서 태아는 적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민법상 조합입니다. 이 민법상 조합, 아까 민법상 조합의 재산수 형태가 뭐라고 여기서? 합유관계다. 합유관계라 했죠? 민법상 조합은 동업계약, 동업이나 각종 계조직 있죠? 계. 여러분들 뭐 순번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 같은 게 여자들 많이 하는데, 계주가 돈 가지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계 같은 게 전형적인 뭐냐? 민법상 조합의 형태야. 그러면 민법상 조합도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동업하면서 한 1억씩 출자해서 음식점 하나 만들자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조합 이름을 지어놨어. 그럼 음식점을 하려면 건물 샀어요? 등기하려고 봤더니 조합 이름을 등기할 수 있느냐? 이게 뭐라고? 당사자 능력 내 적격이야. 민법상 조합은 단체성이 약해. 법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합 이름은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등기하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등기하려면 조합원, 요 조합원이 누구냐? 자연인입니다.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되 합유 등기한다. 합유 등기. 합유자를 누구라 써요? 합유자가 누구냐라고 올라가 있으면 다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부동산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합의 등기라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공유 지분은 당연히 등기되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만 특별법상 조합, 여기 특별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농협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신협협동조합 이런 거는, 자, 특별법상 설정 조합은 특수법이냐 이거는. 이름만 조합이지 명칭이 법인으로 들어가요. 특수법인체.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유협동조합, 수산화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이건 이름만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 각급 학교 문제. 자, 각급 학교. 학교는 뭐냐? 이건 시설물이야. 그래서 학교 앞으로 등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립학교, 충남대학교다. 그럼 국립은 국가 앞으로 해야 돼요. 공립은 지자체명으로 해야 돼. 사립은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는 재단 앞으로, 재단법인. 재단뭐? 법인. 이사장 앞으로 해? 재단, 사립학교를 운영하려면 사립학교법에 반드시 재단법은 운영하게 돼 있어요. 이사장 개인 앞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럼 개인 재산이지. 그게 어떻게 학교 재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 학교 앞으로는 적격 못 하기 때문에 요게 국립학교냐, 공립이면 국가명으로 하면 돼요. 그냥 공립학교냐, 공립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사립학교다. 그럼 사립은 이건 재단법인, 비유에 재단법인이 배후에 있어요. 재단법인 무슨 학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인체, 요거 앞으로 해야 돼요. 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조심하시고. 그다음 하나 더 본다면 등록관리 사찰.
이건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됐으면 이건 사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주지 개인 앞으로 한 자연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등록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 비법인 사단으로 가야 돼. 등록이 되면.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사찰 보존법에 등록된 단체야. 그럼 그 자기 명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비법인 사단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 중에 처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비법인 사단 문제하고 민법상 조합 학교 문제예요. 알았죠? 자, 적격 인정되는 거. 자, 요 내용이 여러분들 23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 프린트물은 있죠? 보세요. 2페이지 프린트. 당사 능력 적격 해가지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나왔죠?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사단 재단. 그 다음 부정되는 경우 태아 정지수권 따를 때 학교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그 다음에 등록관리 사찰. 자, 밑에 보세요. 동리는 적격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다. 있는데 어떤 자격? 공법인 자격은 없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요. 아까 여기 동리는 뭐라고? 공법인 자격은 없지만 이쪽 권리는 사단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동 앞으로, 리 앞으로, 마을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권리능력 사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인가 취신 주택조합은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뭐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인가 여부 관계없어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뭐예요? 예? 있다 없다? 찍어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서울특별시가 공법인이야. 사고대책본부 그 일부야. 여러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있지. 왜? 자연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제일 중요한 나는 심장이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홍길동이 심장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서울특별시가 뭐야? 공법인. 여기 특별시 있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 하나의 기구, 하나의 부서. 이건 뭐야? 여러분 눈 한 짝, 심장 하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부서 앞으로 등기할 수가 없어.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는 자기만 등기할 수가 없어. 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럼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 사단 이 세 개 된다니까? 아, 또 개그러신 거예요? 자연인은 그럼 저기 TV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만 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아주 유머가 있으셔요. 아주 경우에 따라 이런 예. 자, 그래서 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적격이 인정되는 자들, 부정되는 자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등기청구권, 신청권을 구별해야 돼요. 이것은 어딜 봐야 되냐? 자, 여러분들 책에선 234페이지에 보면 등기 주체에서 권리자 의무자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전제가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긴 지금 안 보이니까 일단은 자, 이제 당사 적격을 알았고 너무 무리하려고 하면 또 어렵지만 자, 등기 신청 등기 청구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매매라고 칩시다. 매매를 했으면 산 사람을 민법상 뭐라고 얘기했지? 에? 매수인 판 사람 뭐라고 했어요? 매도인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등기에 오면 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 권리자. 판 사람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그럼 등기 신청을 하면 얘들이 신청을 해야 등기가 개시된다 했죠. 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뭐라고? 등기를 신청하려면 뭐가 신청권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근데 당사자 간에는 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인이 돈을 다 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등기 청구권. 이걸 뭐라고? 등기 신청.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개인 간의 권리야. 이걸 뭐라고 한다? 사권이다. 개인 간 사권. 이건 뭐야? 공권이야, 공권. 이건 사권인 반면에 사권, 이건 공권이라는 거예요. 국가 기관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겠죠? 사권과 공권 차이. 자, 이게 뭐라고? 청구권. 이게 뭐라고? 신청권이야. 차이가 있어요. 신청권은 국가기관, 청권 개인 간의 권리. 이해되죠? 이걸 뭐라고? 지금 이걸 등기 청권. 이걸 뭐라고? 등기 신청권. 그러면 이건 사권이고 이건 공권이다. 그럼 사권은 침해되면 어떻게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사권이고 이건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동으로 등기할 때만 존재하고 단독 신청 사건에서는 이런 게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런 청구권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신청권은 공동으로 하는 경우든 단독으로 하는 경우든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청구권은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면 잔금 받더니 등기소를 다 준다고 해놓고 안 줘. 물론 동시행 관계지만 하자가 있어 나중에 보완해달라 했더니 보완 안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한다? 소송상 강제를 할 수 있다. 소송상 강제. 즉 소송상 강제는 판결받아 강제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소송상 강제 안 돼. 소송상 강제를 할 수 없고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냥 이의신청 과정. 이의신청으로 불복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등기 청구권이란 실체법상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합니까? 네? 그렇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이렇게 행사해야 돼. 등기해달라는 건 매수인 같은 사람이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가 이렇다? 거의가 다 그래. 거의가. 등기 청구권 누가 누구를 행사한다고?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뭘 행사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의무자는 협력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청구권을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 권리자 중에서 특이한 권리자가 한 사람 나와.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면 이세 누군 사람을 잘 기억해 줘야 돼. 특이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어? 강부자입니다. 강남 땅 부자야? 강남에 사는 게 아니라 전국의 땅을 다 사놨어. 근데 등기를 안 해가 또 이 사람은 또 사놓고 일반하고 다르지. 우리는 잔금 줄 때 등기소를 안 주면 잔금 안 줄 거야. 동시행 관계 안 주면 그냥 돈도 안 주고 들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계약 즉시 대금 다 쏴버려. 등기 언제 할까? 그냥 놔두라는 거야. 언제? 청와대에서 나갈 때쯤. 5년 있다 하다가 4년 있다, 3년 있다, 중간에도 이제 금방 나갈 수도 있어. 이런 관계로 이제 시간이 등기를 안 해가고 있다. 그럼 누가 문제되냐? 매도인은 팔았는데 돈도 받았네. 등기 안 해가니까 각종 세금, 공정감 누구한테 나와? 자기한테 다 나오는 거야. 이거 대신 네가 내 했더니 알아서 해? 이렇게 내? 그럼 이 사람이 뿔나지? 그럼 뭐해?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의무자가 진짜 안 할 거야? 빨리 등기해 가? 라고 요구하네. 등기 청구를 누가 행사했어? 의무자가. 이럴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인수 청구권이야.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무슨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한다. 강부자 하면 항상 떠올려야 돼. 뭘 떠올려야 돼? 등기 인수 청구권. 근데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아니면 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연기념물이다. 1000명당 1명 있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금 다 주놓고 등기 안 해가 등기 서류?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물겠죠? 아주 드문 거예요. 그래서 등기청구권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청구권.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와 관련 거기다 그 체크를 다 해놓으시면 돼요. 인수청구권은 의무자 권리자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죠. 그러면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는 아까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공동이란 말은 어떻게 하는 게 공동이라고 했어? 공동 신청 시 원칙은 뭐다? 공동신청. 근데 상대방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단독 신청할 수 있어. 이거 예외로 봅니다. 공동이란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저기 봤지? 공동이란 말이 뭐다? 예? 공동이란 말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걸 말해요.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공동 신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절차법상 개념과 실체법상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은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므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절차법의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이것은 등기부 기재 형식만 놓고 빠져요. 등기부상 등기부 기재 형식에서 등기되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거로 나타나는 자가 권리자예요. 의무자는 등기부 기재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 즉 손해를 보는 걸로 나타나는 자,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절차법상 개념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절차법상 개념 당해등기가 실행되니까, 만약 당사자 협조를 해서 등기하면 등기부상 보세요. 소유권 이전되면 지금 A명에서 누가 앞으로 넘어간다? B명 등기가 넘어가. 등기부에 기록된 형식을 봤더니 등기하고 났더니 B는 소유권을 취득했어? 권리자. A는 소유권을 상실했어? 의무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권리자 의무자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거냐? 고정되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 등했다가 만약 이 B는 취득할 때는 권리자였지?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다시 뭐가 돼? 의무자 되는 거야. 또 현재 시점에서 매매 계약이 해제돼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되면 등기를 말소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권리자였지. 등기를 말소해 보세요. 3번, 2번 소유권 말소. 그래서 이거 2번 소유권 말소해 버리면 2번 소유권이 지워져. 자,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해 보니까 B는 소유권이 없어지네? 의무자. A는 소유권이 복귀되네? 권리자. 지위가 바뀌지? 등기마다 달라져. 그래서 등기부 기재 형식을 놓고 판단해 가지고 당해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취득하나 이익을 보는 건 나타난 사람을 권리자라고 하고, 권리 상실하나 손해 보는 사람을 나타난 것을 의무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권리자가 중요할까요? 의무자가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들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아까 누구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어요? 아, 그렇지. 등기관의 입장 판단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중요할까요? 의무자가 중요할까요? 아직 모르겠죠? 그럼 좋아요. 자, 오늘 이 강의 끝나면 이 빌딩 여러분한테 등기해 줄 거예요. 기분 좋아, 나빠? 아, 나빠요? 아, 그럼 안 줄게. 아, 빌딩을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이 등기 준다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명의로 등기된 사람이 뭐라고? 등기 권리자야. 기분 나빠서 열받아가 쫓아가서 왜 내 앞으로 등기했냐고 따질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게 이 시간 끝나면 이 건물 명의가 여러 명이 딴 사람 넘어갈 거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일단 왜 나쁠까요? 권리가 상실되니까. 그렇지?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돈을 받았다면 그래도 덜 서운하지? 돈도 안 받고 넘어가는 거야. 기분이 나빠 좋아? 굉장히 나쁘지. 그러니까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할 것 같아요? 등기관은 독립관청으로서 책임지고 자기가 등기 다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볼 때 누구를 중시해야 돼? 권리자를 중시해야 돼? 의무자를 중시해야 돼? 의무자가 중요한 거예요. 권리자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매수인 같은 사람은 간단해. 등본 한 통하고 도장 막 도장 하나 등기 다 해줘요. 근데 매도인은 간단하지가 않아. 서류가 복잡해. 왜? 잘못하면 등기관이 책임져야 되니까 독박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까다로운 서류 다 가져오라고 그래. 아까 형식적 심사한다고 했죠? 근데 서류가 까다로워서 그 사람 아무리 형식적 심사했어도 그 서류를 구비해 주려면 자기가 그 내용을 다
점검하고 돈도 받고 다 모든 걸 다 완료했어야만 서류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라는 거 있죠? 권리증이라는 거, 집무서, 땅무서 왜 놔줄까? 돈 받았으니까 내주지. 계약 안 하면 내줄까? 계약을 했어, 자기가 직접. 또 어떻게? 대금도 받았어. 받을 때 어떻게? 동시환관계로 잔금 받으면 권리증을 내주지. 또 뭐도 떼줘야 돼? 인감증명 내놔야 돼. 매도인감증명 까다로워. 매도인이 직접 가서 매수자 이름 다 써가지고 발급받아다 줘야 돼. 그런 걸 함부로 해주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권리자 의무자 중에 누가 중요하다? 의무자가. 의무자가 중요한 거야. 모든 서류는 의무자 서류에 집중돼 있어요. 등기관 입장에서 의무자를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절차법상 개념과 실체법상 개념인데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법상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돼.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의무자입니다. 왜 중요하다? 이거는 등기 진정성 때문에. 이 진정성이란 누구의 진정성이야? 의무자의 진정성이야. 이 진정성